오바마가 극찬하고 삶에 적용한 카네기의 불후의 명작, 워렌 버핏을 말하기의 두려움에서 구해준 대화의 기술, 평생 자산이 될 절대 불변의 커뮤니케이션 바이블,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1936년에 처음 출판되어 미국에서 1,500만 부, 전 세계적으로는 6천만 부 이상 팔렸고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는 자기계발서 분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의 신화가 시작된 첫 번째 책은 바로 성공 대화론입니다. 카네기가 YMCA에서 첫 강연을 열었을 때의 주제였고 당시 강연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쓴 책이기도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분야의 주제를 모아보면 결국 고전과 경전, 즉 동서의 성인과 천인들의 가르침에서 이미 다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본질은 같죠. 그런데 자기계발이라는 분야는 별개의 분야로 계속해서 구체적인 실험과 사례, 방법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니즈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데일 카네기가 정말 자주 언급하는 한 인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제임스인데요. 그는 프래그마틱, 즉 실용주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실용주의는 1870년 무렵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 전통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살아온 과정, 그가 유명한 강연자가 된 비결을 보면 실용주의에 정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대중연설, 판매기술, 인간관계, 응용심리학을 폭넓게 조합해 평범한 직장인이 다음날 사업상 인터뷰나 회의석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인 대상으로 대중연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했습니다. 사람들은 풍부한 사례와 함께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인 원칙을 제시한 카네기의 강의에 열광했습니다. 카네기의 책은 핵심을 찌르는 원칙과 구체적인 실행법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하기를 가르치는 성공 대화론은 카네기 전설의 시작이자 정수로 꼽힙니다. 오늘 소개할 현대지성의 성공 대화론은 1937년 초판에 있던 목소리 훈련을 국내 독자에게 맞게 엄선해 실은 국내 최초의 완역본이며 카네기 연구소의 출발점이 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대중연설, 말하기, 발성법에 관한 영상들을 참 많이도 살펴봤는데요. 결국 그 많은 영상들에 담긴 요점들이 오늘 소개할 이 책,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번 판본은 각 장마다 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요점 정리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이 강좌를 수강한 수천 명의 수강생은 내게 편지를 써서 이 강좌에 등록한 이유와 이 강좌에서 무엇을 얻어가길 원하는지 말해주었다. 거의 모든 수강생이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어떤 규모의 집단 앞에서도 소심함을 극복하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 있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길 원했다. 당신이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명한 연설가인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의식 과잉에 사로잡히고 청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아무리 많은 연설 경험이 있어도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늘 스스로를 검열하는 자의식 과잉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말을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 자의식과 청중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강하고 끈질긴 욕망을 가지고 임하라. 둘째, 대비하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셋째, 자신 있게 행동하라.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대신 예기치 못했던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충고했다. 넷째, 연습하라. 다른 모든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두려움은 확신이 없어서 생긴다. 확신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다. 이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공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라. 당신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질 것이다. 자신감은 철저한 준비가 만든다. 머리와 마음 속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다시 말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이 있을 때, 화자는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이미 90%는 청중에게 전달된 셈이나 다름없다. 준비란 무엇인가? 기계적으로 종이 위에 문장들을 적어 내려가는 것인가? 누군가가 했던 멋진 표현을 외우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진정한 준비란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캐내고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의 생각을 모아 정리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이다. 자리에 앉아 30분 만에 뚝딱 발표문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라. 발표 내용은 스테이크처럼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요리가 아니다. 이야기는 성장해야 한다. 주 초에 발표할 화제를 선택하고 이따금씩 생각해보라. 곰곰이 따져보고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떠올려라. 대화 소재로 삼고 친구들과 논의하라. 그 주제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질문을 하라. 떠오르는 수많은 단상과 사례를 종이에 적고 생각하길 멈추지 마라. 목욕하거나 운전하거나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아이디어나 대안들이 불현듯 떠오를 것이다. 링컨 역시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다. 사실 성공한 연설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활용해왔다. 우선 혼자서 고민해 본 후 시간이 허락하면 도서관에 가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어라.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모으라. 100개의 생각을 모으고 그중 90개는 버려라. 여유 있는 태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고자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다. 위대한 연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나폴레옹은 전쟁이란 미리 계산하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과학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연설에도 적용되는 금언이다. 연설은 항해와 같다. 해도 위에 미리 경로를 그려보아야 한다.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시작한다면 끝도 아무렇게나 마치기 마련이다. 엘버트 베버리지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면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추정이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자료여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강연자 김미경 선생님께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나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 강연을 시작했을 때 10수년간 김미경 선생님은 원고를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반복하고 수백 번 반복해서 그 원고를 완전히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는 그렇게 해온 경험들이 쌓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강연이 술술술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중을 깨어나게 만들어라. 당신의 말에 따라 청중의 태도가 결정된다. 당신이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하면 청중도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한다. 당신이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청중도 약간의 관심만 둔다. 당신이 열정을 다한다면 청중은 당신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하려 할 것이다. 열정은 연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마틴 리틀턴은 말한다.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재치 있게 말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확신이 느껴지게 호소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픈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의 연설은 불꽃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사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라.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열정이 있는지부터 살펴라. 머리와 가슴 사이에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라. 사실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관한 태도도 밝혀야 한다. 당신이 아닌 것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말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다. 진정성과 열정을 갖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진실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당당하게 서서 청중을 똑바로 응시하라. 단호한 몸짓을 취하라. 성공적인 말하기의 필수 요소. 프랑스어, 골프, 대중연설 같은 걸 새로 배울 때 실력이 꾸준히 발전하는 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약하고 순식간에 저만큼 가 있기도 한다. 그러다가 또 정체기를 맞이한다. 혹은 이전보다 실력이 더 나빠질 때도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침체기 혹은 퇴행기를 밝혀내고 이를 학습 곡선의 고원이라고 불렀다. 이 고원에 진입하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 고원을 좀채 벗어날 수 없거나 더 나아가지 못할 때도 부지기수다. 발전 방식에서 볼 수 있는 이 기묘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고원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리고 계속 연습하면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떠오르듯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말이다. 제임스 교수는 무엇을 배운 뒤에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확신하건대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또래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유명한 현자가 언급한 진실은 대중연설을 배우는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중연설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끈기 있고 집요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다. 제대로 된 연설이 좋은 연설이다. 말에는 낱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 말을 할 때 전해지는 느낌이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많은 화자가 청중은 무시한 채 청중의 머리 위를 보거나 바닥만 내려다본다. 이런 화자는 독백을 하는 셈이다. 이런 연설에서는 의사소통, 다시 말해 청중과 화자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대화의 생명력을 죽이는 이런 태도는 연설도 죽인다. 좋은 연설은 대화하는 듯한 어조로 청중 한 명 한 명과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모든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 말에 의심이 간다면 직접 실험해보라. 당신이 아는 가장 무지한 사람을 때려 눕혀보라. 그가 일어나면서 무슨 말을 할 텐데 그가 말하는 방식에서 결점을 찾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대중에게 연설할 때도 그런 자연스러움이 필요하다. 자연스러움을 개발하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마라. 자연스러움이 스며들면 세상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도 모두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 당신의 개성을, 당신만의 방식을 이야기 속에 넣어라. 연설에 마음을 담으라. 그 어떤 규칙보다 진정한 마음이 더 도움이 된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무의식적으로 다음 4가지를 사용하며 말한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도 그런가? 대부분 사람이 그렇지 않다. 첫째, 문장에서 중요한 낱말은 강세를 주어 말하고 나머지는 빨리 읽고 지나가는가? 이것 그리고 하지만과 같은 낱말을 또박또박 발음하는가? 둘째, 목소리의 높낮이가 어린아이가 말할 때처럼 높게 올라갔다 낮게 내려갔다 하며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셋째, 말하는 속도에 변화가 있는가? 중요하지 않은 말은 빠르게 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은 좀 더 시간을 들여 하는가? 넷째, 중요한 문장 전후에 잠깐 멈추는가?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피곤하면 연설하지 말아야 한다. 쉬고 회복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라.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 전에는 조금만 먹으라.
당신을 둔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에너지는 자석과 같다. 기러기가 가을 밀밭에 모여들듯이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는 사람 주변에 모여들기 마련이다. 단정하고 매력적인 옷을 입으라. 옷을 잘 입었다는 생각만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 축 늘어진 바지를 입고 단정치 못한 신발을 신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만년필이나 연필이 앞주머니에 툭 튀어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청중도 당연히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청중을 한데 모으라. 드문드문 흩어져 앉은 청중은 마음을 움직이기 힘든 대상이다. 커다란 방에 드문드문 앉아있을 때는 의문을 던지거나 반대했을 이야기에도 빼곡히 앉아서 듣다 보면 그는 웃음을 터뜨리고 환호를 보내고 찬성을 표할 것이다. 연단 위에 게스트를 초빙하면 청중의 시선이 분산되고 그들의 사소한 동작도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왜 문제를 사서 만들고 경쟁 상대를 연단 위에 두려고 하는가? 똑바로 살아. 초조함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하지 마라. 나약함의 표시다. 당신의 존재감을 부각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존재감을 갉아먹는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연설은 시작이 어렵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정신이 맑아 비교적 감동받기 쉽기 때문에 처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운에만 맡겨둘 수는 없으니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서두는 한두 문장 정도로 짧아야 한다. 때로는 전혀 없어도 괜찮다. 최소한의 낱말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라. 아무도 이런 방식에 반대하지 않는다. 초보자들은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화를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개 이러한 시도는 청중을 재미있게 하는 대신 곤혹스럽게 한다.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마라. 사과는 청중에 대한 모욕이다. 그들을 지루하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만 얼른 하고 바로 앉으라. 서두에서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지 마라. 핵심을 지나치게 노출하지도 마라. 청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법. 공통된 사안으로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당신에게 동의하게 만들라.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아니요라는 반응을 끌어내지 마라. 일단 아니요라고 한 사람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 말에 집착한다. 처음부터 많은 네를 끌어낼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청중의 관심을 우리의 제안에 계속 붙잡아둘 가능성 또한 커진다.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식으로 서두를 시작하지 마라.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잘하는지 어디 한번 보지 뭐 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하라. 최고의 주장은 단순한 설명에 불과한 것처럼 들린다.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야기의 마무리는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제 생각에 할 말은 다 한 것 같군요.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끝내겠다는 소리 예고 없이 끝마치라. 훌륭하게 시작해서 훌륭하게 끝내라. 둘 사이는 짧을수록 좋다. 청중이 그만두기 원하기 전에 끝내라. 인기 절정인 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곧 실증을 낸다.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일반적인 청중에게는 전문 용어를 삼가라. 링컨처럼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연설하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한낮의 태양처럼 환히 비치게 만들어라. 시각에 호소하라. 가능하면 보이는 물건, 그림, 사파 등을 이용하라. 명확하게 말하라. 개라고 말하지 말고 오른쪽 눈에 얼룩이 있는 폭스테리어라고 말하라. 중요한 아이디어는 다시 진술하라. 하지만 똑같은 말로,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하지는 마라. 문장을 다르게 구성하여 듣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 많은 요점을 한 번에 말하려 하지 마라. 짧은 연설에서는 중요한 아이디어 한두 개도 제대로 다루기 힘든 법이다. 요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끝내라.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설득하라. 전념성 있는 열정으로 말하라. 당신이 설득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구체적인 경우를 인용하라. 생생한 비유를 활용하라. 귀에 남기는 인상은 쉽게 사라지지만 눈에 남기는 인상은 벽에 박힌 포탄처럼 계속해서 남는다.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로 당신의 진술을 강화하라. 루스벨트가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정확하게 인용하라. 유명한 사람, 그 지역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라. 청중의 흥미를 끄는 법. 우리는 일상적인 것들을 비집고 나오는 비일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의 관심사에 관해 말하게 하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야말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가난하지만 정직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라. 마르틴 루터는 어릴 때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들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의 교사가 오전에만 회초리를 15번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래야 당신의 주장이 명확한 인상을 주고 관심을 끈다. 머리에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낱말을 사용하라. 눈앞에 선명한 이미지들이 둥둥 떠다니게 하는 그런 낱말들을 사용하라.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법. 스스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자신감을 얻으라. 당신이 성실하게 준비한 도입부를 가지고 주제를 말할 자격을 얻어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배운 말을 말한다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표현력을 개선하라. 우리는 오직 4가지 방법으로 세상과 접촉하고 그 4가지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평가한다. 바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 판단되고 평가된다. 3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찰스 엘리엇은 이렇게 선언했다. 사람을 신사숙녀로 만드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교육은 정확하고 품위 있는 모국어 사용입니다. 당신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를 보여준다. 따라서 링컨처럼 최고의 문학가들을 가까이 하라. 가능하면 링컨이 그랬듯 자주 섹스피어나 그 밖의 위대한 시인, 문인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정신은 풍요로워지고 훌륭한 친구들에 필적할 정도로 말의 품격이 더해질 것이다. 시간을 절약해 고전을 읽는 데 투자하라. 항상 곁에 사전을 두고 읽으라. 낯선 낱말들을 찾아보라. 그 말을 실제로 적극 사용하며 기억하라. 당신이 사용하는 낱말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공부하라. 낱말의 역사는 결코 지루하거나 무미건조하지 않고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